시진핑 중국 주석의 1박 2일 방북 일정이 끝났지만 북한과 중국 모두 관영 매체를 통해 북중 회담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두 정상의 견해가 일치했다고 강조했고 중국은 시 주석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새 동력을 불어넣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다음 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잇따라 만납니다. G20 정상회의 직후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데요. 어떤 내용이든 김 위원장이 전할 메시지가 주된 논의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또 조금 전 북한 어선 한 척이 또 동해안을 통해 내려왔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확인이 되는 대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북중 정상회담 관련 소식부터 이주찬 기자가 전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박 2일 방북 일정을 마치고 돌아간 뒤에도 북한과 중국의 매체는 북중 정상회담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시 주석의 방북으로 북중 친선이 더욱 굳건해졌다며 양국이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섰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를 기피하고 중요한 문제들에서 견해 일치를 이룩해 했으며 동지적 신뢰를 도토히 하고 중국 관영 매체도 연일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CCTV는 저녁 메인 뉴스에서 43분 가운데 30여 분 동안 시 주석의 방북 성과를 전했고 신화통신 등도 방북 기간 관련 소식을 빠르게 보도했습니다. 인민일보는 오늘자 일면을 방북 내용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에서 빈손으로 돌아온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을 높이는데 이번 회담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 궁전에서 행사를 치르고 능라도 공연에선 시 주석의 부친인 시중신 전 부총리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역시 시 주석의 방북 소식을 크게 다루면서 국내 여론을 환기시키려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미 관계의 갈등이라든가 홍콩 시위, 타이완 총통 선거를 둘러싸고 시진핑 주석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시진핑 주석의 지지율을 올리는 일종의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북중 정상회담을 말없이 지켜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까지도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1년 더 연장했는데 한편 언론 인터뷰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얘기를 또 꺼내며 좋은 관계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해당 대북 제재 행정명령은 모두 6건입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부터 차례로 발동돼 1년마다 연장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도 3번째입니다. 의회 통지문에 적힌 사유는 북한의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 이전과 바뀐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치가 이루어진 시점이 워싱턴 시간 21일 시진핑 주석 방북 직후입니다. 그 직전 스티븐 비건 대북 담당 특별대표가 유연한 대북 접근을 강조했던 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북한의 인신매매와 종교 탄압을 거론한 보고서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제재 유지와 유화적 메시지를 번갈아 쓰는 당근과 채찍 전략으로 읽히는 대목들입니다. 북중 정상의 만남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언급했습니다.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친서를 꺼내 보이며 생일 축하 편지라며 어제 전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시점은 지난 17일. 그보다 일주일 전 받았다는 친서와 다른 것인지 전달 시점을 잘못 말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는 매우 좋은 관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중 트럼프 대통령은 친서를 촬영한 기자에게 그 사진을 사용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말해 해당 기자가 위협한 것이냐고 되묻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취재 기자와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정재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정 기자, 이렇게 이제 북중 정상회담을 했고 또 그 장면을 지켜본 주요국들의 정상들이 있습니다. 그 정상들이 이제 다음 주에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데 G20 정상회의 자리 어떻게 일정이 돼 있죠? 네, 우선 다음 주 일본에서 열리는 G20 기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양자 회담을 갖습니다. 그리고 G20 직후에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예,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과 이번 방북 기간 동안에 상당히 오랜 기간 둘만의 시간을 또 갖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G20 회담에서 만나게 되면은 김 위원장에게 들은 메시지를 아무래도 전달하게 되겠죠. 맞습니다.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북한이 대화에 임하겠다, 또 실무 협상에 임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시 주석을 통해서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요. 이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변화된 북한의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비핵화에 있어서 구체적인 이 협상안 자체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했듯이 미국에 직접 전달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시진핑 주석이 이번 방북 기간 동안에 한 이야기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어떤 중재 역할을 자처를 한 건데 어떤 배경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오늘자 중국 관영인민일보를 보면요. 숭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 연락부장이 이번 시 주석 방북과 관련해서 한반도 정치 대화 프로세스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한의 안보 그리고 발전 우려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모든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사실상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런 뜻을 내비친 겁니다. 중국이 이렇게 하는 배경에는 우선 미중 무역 협상과도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북한 카드를 지렛대로 활용해서 미중 무역 협상을 풀어보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합니다. 역시 다음 주에 예정돼 있고요. 네. 한국을 찾는 것이기 때문만큼 또 북한을 향한 메시지도 전달을 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메시지 핵심은 북한에 대화하자, 이런 내용이 주가 될 걸로 보입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딱히 답이 없었던 김정은 위원장도 시 주석과의 만남에서는 어쨌든 북한은 인내심을 유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북미 협상 재개의 의사를 밝힌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 회담 재개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만큼 북한과 대화가 언제부터는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시간표를 제시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또 한국에 오는 인사가 비건 대부 특별대표입니다. 네. 비건 대표가 올 때마다 관심을 끄는 거는 북한과 실무 협상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잖아요. 혹시 실무 협상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 이번에 비건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에 앞서서 한 2, 3일 정도 빨리 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북미 실무대표 간의 어떤 판문점에서의 접촉이 있을 가능성, 이런 가능성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역시 잘 지켜봐야지 될 대목이겠군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4차 남북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전에 열릴 수 있다, 그럴지 모른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심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당장은 좀 힘들다, 이렇게 봐야지 되겠죠? 네, 우선 이번에 G20을 계기로 열리는 연쇄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마무리된 뒤에 4차 남북정상회담의 어떤 개최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여전히 이달 내 남북회담 성사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현재 여러 가지 외교 일정상 당장 다음 주 초는 좀 쉽지 않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 만난 뒤에 이 내놓는 메시지를 본 뒤 북한이 답을 할 걸로 보인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정재윤 기자였습니다.